인도에서 실제로 생산 연계 인센티브 주면서 키워가는 분야는요. 정확하게 그냥 코스피 상위 예. 종목 리스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예. 그다음에 2차 전지, 네, LG. 그다음에 네. 뭐 시총 3위, 4위 그러면 네, 뭐 그다음에 현대차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네. 자동차 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나중에 뭐 제약도 나오고 몇 가지 화학도 바이오, 나오고, 뭐 화학 네. 뭐 이렇게 네. 가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산 연계를 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생산량을 정해놓고 그 양을 채우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할게라고 해놓고 그 생산량을 못 채우면 못 받아가게 해놓은 거예요. 인도 정부에서.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 논리가 지금 인도를 그렇게 그 분야로 밀어놓고 있질 않다는 뜻이에요. 네.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만큼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뒤집어서 말을 하면. 그럴 때 자, 전기차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도에 있는 뭐 자동차 산업 이야기는 또 스토리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런 겁니다. 인도 일상을 움직이는 건 뭘까요? 그러면 사실은 릭쇼 같은 그 투휠러라고도 하고 뭐 동남아시아 가면 툭툭이라고도 하고요. 네. 오토바이 엔진에 세 바퀴를 달아서 세 타는 발로 돼 있는. 예, 네네.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타는 거는 그런 거고, 물론 대도시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인프라가 돼 있고 발전된 지역을 가면 승용차 비중이 높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대도시나 그게 다 같이 얽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선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우마차도 같이 얽혀 있고 돌아다니는 소들까지 다 같이 얽혀 있어서 네. 인도에서는 실제로 약속을 잡으면 갑을 관계가 너무 분명합니다. 기자님하고 저하고 만날 때 자 학교에서 만나시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갑이에요. 아, 장소가요? 슈퍼 제가 가야 슈퍼 되니까. 갑. 네. 가야 왜? 되니까. 기자님이 하루를 깨야 됩니다. 이동 시간을 계산을 못 합니다. 교통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정도로 안 좋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SBS 여기 로비에서 만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기자님이 슈퍼갑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좀 뵙죠 뭐 이러면 이건 예. 예. 그러니까 약속 잡는 데서부터 그게 보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뵙죠 이렇게 했는데 기자님이 생각기에 저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미팅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 어렵네요. 이 사람 약속을 했는데 뭐 안 나타나 인도 사람들 약속 안 지켜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당신은 인도 사람 눈으로 보기에 돈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그냥. 그런데 장소를 왜 그렇게 잡으셨어요? 그렇게 되네요. 그럼 예. 당신이 가야죠. 갔어야 되네요. 예. 예. 그런 건데요. 이 현실에서 그럼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사실은 바로 바이크입니다. 전기 바이크. 내지는 그 릭셔를 전동화하는 것. 왜 필요하냐면 인도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매연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요즘은 가스도 많이 쓰고 그 릭쇼에 들어가는 그 엔진 자체를 이행정 기관이 아니라 사행정 기관으로 바꾸고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돼서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은 릭쇼에 메터기도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이행정 사행정은 기술적인 거라서 뭐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행정 오토바이 엔진을 릭쇼에 달아서 엔진 오일을 연료와 함께 들이붓습니다. 그러면 부르릉 하고 시동을 걸면 그 뒤에 시커먼 연기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수천 수만 대가 온 도시에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전동화의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전동화가 인도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수출하기 위한 전동화일까요? 자체적으로 쓰는 게 일단 급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인도에서 이제 몇 개 고속도로가 새로 뚫리면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고속도로 처음에 개통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뭐였냐면 네. 고속도로에서 20톤 차가 역주행하는 거를 피해 오느라고 정말 네. 고생했다 이야기. 네. 왜 무슨 그러냐,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왜 그러냐면 그게 국도에서 하던 역주행을 고속도로에서도 했던 거예요.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라는 것에 그 대한 개념 개념이 자체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죠. 자, 그럴 때 국도를 가보시면 한 40km 정도 이상을 잘 안 달립니다. 이유는 뭐냐? 모든 아스팔트가 다 구멍이 심각하게 나 있어요. 즉 인프라는 보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보존 관리가 안 된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는 속도를 낼 수가 없죠. 사고가 날 네. 뿐더러 차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니까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인도에서 전기차가 이슈인가? 일반인들에게 그리고 일상생활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인도 맥락에서 고민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또 함께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적정 기술의 맥락에서 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기계잖아요. 네. 그러면 저녁에 연결시키면 전등도 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딘가 가서 그건 또 움직이는 기계니까 가서 충전을 하고 와서 또 집에서 필요할 땐 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계고 뭐 이런 식으로 인도 일상에 파고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냅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이제 아스팔트는 다 깔려 있고 내연기관 차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힘들 테니까 전기차를 샀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로 전기차 문제가 지금 접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전기차 비중이 높은 건 딱 하나죠. 내연기관 엔진 개발에서 경쟁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수십 년 해봤지만 안 됐다. 현대가 해냈으니까 우리도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인도가 그런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인도가 전기차를 받아들이고 인프라를 갖추는 맥락은 약간 다른 맥락이 있고요. 그 충전 인프라를 논하기에 앞서서 도로 인프라 자체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외의 교통수단, 즉 전동화된 기차. 저희 전철은 다 당연히 예, 전기로 가지 가죠. 않습니까? 네. 디젤로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실제로 인도를 움직이는 역사적인 인프라는 대부분의 뭐 영국 식민지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철도 아닙니까? 네. 인도에서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철도의 전동화 사업 그리고 그 승용차라기보다는 실제 대중교통망으로서의 그 도시교통망 사업 이런 거에 투자해야 될 필요가 당장 급하게 너무나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식 통계는 아닌데 뭄바이에 가시면 기차망이나 뭐 우리가 생각하는 도심의 뭐 전차망 비슷한 것들이 얽혀 있는데 문을 안 닫고 출발합니다. 근데 아침에는 거의 뒤에서 밀어서 넣어야 들어갈 정도로 막 네. 밀리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회단체 같은 데서는 그 문 밖에 밀려 떨어져서 다치거나 그 죽거나 하는 사람 수가 1년에 6천 명이라는 주장도 나와요.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차 문을 닫고 다닐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게 더 급한 거 아닌가요? 말씀해 주신 거를 정리해 보면 4바퀴짜리 전기차보다는 급한 것들이 더 많군요. 바퀴가 많은 기차라든가 아니면 2바퀴나 3바퀴짜리를 먼저 전동화할 필요가 인도 입장에서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 중에서도 인도 실제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격대의 저렴하면서도 현실적인 전기차. 그래서 소형차 분야에서는 실제로 인도에서 생산된 눈에 띄는 모델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 분야는 또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 소형 벤처 기업들이 새로 등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의 가능성이 뭐 없다라거나 아예 낙후돼 있다라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아직 시장이 크게 열려가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거죠. 중국이 인도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던 것도 그럼 작은 차나 뭐 이런 쪽의 전략을 세우겠다는 얘기겠군요. 뭐 현대차 얘기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세계 각국의 유수의 이제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인도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방금 그런 말씀하신 그런 틈새나 뭐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그 건전지를 들고 다니는 움직이는 것, 뭐 예. 약간 그런 식의 접근을 하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예. 예, 그런 뜻이겠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인도 경제가 어쨌거나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한 네. 그 수요는 커질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뭔가 인도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이 단계로 시작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인도에서 그 분야에 진출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식의 생각까지 하기는 무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인도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키워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인도의 갈등의 다른 면들이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중국산 전기차들이 밀려와서 인도에서 출발하고 있는 전기차 업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제일 좋은 건 중국 거는 금지. 네. 이게 가능해야죠. 네. 근데 정치적으로 이게 가능해지죠. 왜? 국경에서 또 한번 작은 충돌이 있었어요. 누가 죽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당연히 양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루나찰 프라데시에서 이제 그 충돌이 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네. 타왕 거기가 원래는 티벳 역사적으로는 티벳의 일부라고 볼 만큼 티벳과 연관이 깊은 지역입니다. 겔룩바 전통이 있는 사원도 있고 이런 지역이라 보니까 거기가 지금 어떤 지역이냐면 티벳을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벳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제로 점령을 네. 한 거고 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중국 땅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 그러냐면 아루나찰 프라데시를 중국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네. 그러니까 이 독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주 예민해요. 그런데 얼마나 우스운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몇 년 전에 네. 아루나찰 프라데시의 그 주정부에 있는 고위 정치인들 몇 명이 사절단으로 중국을 방문하겠다라고 이제 했어요. 네. 그래서 델리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대사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중국 영토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오시죠 그냥 이렇게. 들어오라고. 예. 그게 뭐 똑같냐면 한국에서도 독도 지킴이 이래서 독도에 주민등록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이분들 일본 관광 간다고 비자 신청 뭐 했는데 일본에서 우리 국민이니까 그냥 오세요. 이거랑 예.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결국은 못 간 걸로 뭔가, 제가 예, 갈 기억을 수는 없겠네요. 네.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루나찰 프라데시만 두고 보면 이건 정말 심각한 영토 분쟁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질 통제선을 중심으로 한 그 지금의 국경은 정확하게 이제 인도군이 통제를 하고 있고 네. 중국군과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슈를 한번 제기를 하면 중국은 자기들 정해진 입장 표명을 하죠. 그럼 인도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건 인도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금지. 아, 그게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레토릭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상대방의 반응을 100% 다 볼 수 있는 예견 가능한 그 어떤 이슈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적절하게 인도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경제 이슈에 네. 붙여서.